사상과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과 4.3 희생자 영령을 위해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상 아카데미는 올해로 15번째 진행되고 있는 저희 사상평화재단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재단은 4.3의 역사적 진실과 가치, 교훈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4.3 평화재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단 고이범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정희 팀장이 1분만 인사하면서 14기까지 997명 수료가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00명을 돌파하게 됩니다. 앞으로 3번의 이론 강의와 현장 학습 이렇게 있는데 오늘 정말 귀한 분, 1강은 귀한 분들 모셨습니다. 소설 순이삼촌의 현경 선생, 오페라 순이삼촌의 강혜명 총감독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작년에 경기 아트센터에서 순이삼촌 공연을 했고요. 그때도 성황이었는데 올해 세종문화회관에서 2회 공연을 했을 때는 4,700여 명이 참석해서 대단히 호평과 함께 성황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카데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는 총 5강좌로 진행이 되고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이곳 상공회의소 강의실에서 총 4번의 이론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4.3 유적지 현장 기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로 만나는 4.3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4.3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4.3의 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이제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교류의 이야기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토요일까지 모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소설 순이삼촌과 오페라 순이삼촌의 만남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기획 제작한 4.3 오페라 순이삼촌의 홍보 영상을 먼저 좀 시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귀한 분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다. 큰아버지 저 왔수다. 아이고 상소 왔구나. 서울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네. 우선 상에 절부터. 야, 절어라. 아이고, 야 이거. 이거 몇 년 만일까, 야 이. 이제 한 10년 돼요, 감주. 벌써 경례수가. 아이고, 잘도 오래됐네. 아이고 착하다 걔도. 큰당 수월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정말 죄송하다. 아이고 이거 몇 년 만이라 그 서울서 그 비행기 타면 그 엎드려지면 고다할게 아니라 그만하십시오. 오랜만에 와신다. 아이고 영화당 좋게 얼굴이 잡을 커라. 서울서 직장 생활하는데 여기가 쉬운 일은 아닐 테지. 아이고 놈들은 그 서울서 직장 생활 안 해요. 상수에게 몇 년 만이냐? 진짜 오랜만이네. 야, 한 8년은 좋게 됨직하다. 제이 씨는 잘 지내지? 그 아이 이름이 민기였던가? 예. 큰아버지 자주 찾아뵈야 하는데 정말 면목 없수다. 괜찮다, 괜찮아. 그런데 오늘 종조무님 재산은 어떻게 하시고? 그 우리 집 재산이 여기 오전 서둘러 끝냈죠.
오늘 이 동네에 그 재산인 집이 이시냐? 그날 그 북새통에 우리 마을에서만 400이나 넘게 죽었죠. 그것도 그 혼날 혼시에. 저기 한번 둘러보라. 사막이 대나처럼 훤하지 않으냐? 오늘 이 동네가 다 제삿집이야. 솔소 상소하신 뒤 상내오라. 예, 알았다. 잘 지냈지? 나왔수다. 누님 못 왔다. 고모님. 아이고 상수야. 아이고 이거 몇 년 만이고 이거 세상에. 아유 고모부님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늘 안녕하시죠? 걔 누구라? 이거 얼굴 보기 힘든 서울주캐님 아니라? 아니지, 그냥 서울주캐님이 아니고 서울 대기업 부장주캐님이지. 앉으라. 우이하고 매부도 왔죠? 예, 알았다. 큰아버지 이거 작은 성의로 조금. 아이고 뭐 이런. 제주에 와본지도 오래되고 이거 무슨 거라 이거? 뭐 사와야 할지도 모르겠어서요. 무슨 이런 걸 들렁와서 게 그냥 몸만 오면 되죠. 아이고 맞추게. 상수야. 도시락 이런 거 들렁댕기지 말라잉.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귀엽 고맙다. 고모부님. 이거 뭐라? 입막음으로 와이로? 그렇지? 뇌물로 주는 거라? 내 살면서 이런저런 와이로 받아봤지만은 저쪽 계신 와이로 받는 건 또 처음인데. 부산. 그런데 길씨 형, 순이 삼촌이 통 안 보이네. 항상 이 제사 때면 늘 기주떡 들고 오셨잖아. 겨를이 없어 너한테는 알리지 못했다마는 순이 삼촌 죽어버렸시네. 예? 한 보름 전에. 아니 2달 전 서울 우리 집에서 배웠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아니 형님, 나도 몰랐신디. 당신은 알고 있어서. 조용히. 말을 안 해줬어. 아유, 아주머니 이게 얼마만이까 잘 지내셨지? 아유, 저 고모님하고 고모부님도 편안하셨지? 오게. 부엌에 뭐 할 일 없이냐? 나 도와주구매. 아니 다 했다. 아유 글락하게. 아유 다 했디? 아유 글락. 순이 삼촌이 돌아가시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무서. 우리 아이 들어가지 마. 무서 형님 진짜 어디나. 잘 들으시오. 모두 교문 쪽으로 가서 줄을 서시오. 만일 뒤로 물러나는 자는 당장 총살에 쳐가서 장대게 죽어라. 멋들 안에 날래 줄 서라. 이씨. 치라. 뒤로 물러나겠다. 죽여버리라. 가지 맙다. 군인들이 우리 죽이자 내려갑시다. 가지 맙소. 우리 아들이 어디나 가지 맙소. 잘못했어. 고개 숙이라. 고개. 지금 미친 놈을 다 죽여버리겠어. 모자겠다. 동자 죽여버려. 아싸.
죽는 저 소름 소리 그보다 질긴 울음 입에 물고 소리 없이 피눈물만 하염없이 흐르네. 누가 말해다오 누가 말해다오 이 모든 것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기 험악한 세상이 너희를 데려갔구나 죄 없는 순이 삼촌의 운위가 묻혀있는 그 옹판밭은 삼촌의 숙명이었수다. 깊은
발전이 아닌 30년 전의 죽은 행복은 죽음이었수다. 삼촌은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었수다. 다만 구구식 족구에서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슬픔은 작은 슬픔이다. 그들에게는 사삼의 처절한 슬픔보다는 흰은 위에 얼어 죽은 새를 슬퍼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영상으로 순이삼촌 오페라의 감동을 다 담아내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쉬움을 달래줄 본격적인 토크쇼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잠시만요. 네, 세트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크쇼를 이끌어 주실 아트스페이스C 안혜경 대표님을 먼저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혜경입니다. 저는 일상과 사회적 이슈를 문화와 예술로 소통하는 그런 전시 기획을 하고 또 뭐 영화 상영이라든지 북토크라든지 또 작은 음악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인연으로 오늘 두 분 토크에 저를 진행자로 선정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한 분씩 소개를 하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같이 앉아서 진행하는 줄 알았거든요. 예. 여러분들 현기영 선생님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각과 침묵을 강제당한 그 사상을 순이삼촌이라는 소설로 널리 알리셨죠.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지금은 트라우마라는 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트라우마 센터도 생겼지만 그 책을 그 선생님이 책을 집필하실 그 시대에는 트라우마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생각해보거나 꺼내보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 옥황밭에서 그 죽음을 거의 죽음 직전에 살아남고 아이를 잃고 비극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순이삼촌, 순이삼촌이 평생의 어떤 정신적인 그 상처를 입고 결국은 유예된 30년 유예된 죽음을 맞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로 북촌의 학살을 끌어낸 그런 어떤 문학적인 장치 이것이 굉장히 저는 놀랍게 생각을 했고 물론 그 순이삼촌을 통해서 사상을 알렸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문학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놀랍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올해 2022년 KBS에서 우리 시대 소설 50선을 정해서 매주 소개를 했는데요. 순이삼촌이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순이삼촌이라는 소설이 문학사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시대적 맥락, 그다음 예술성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이삼촌은 그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서 그분들이 사삼에 관한 작품을 창작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선생님은 이 일로 인해서 정보기관에 연행돼 가지고 고초도 많이 겪으셨고 또 순이삼촌은 14년간 금서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대학 다닐 때 그 제주도 학생들끼리 만나면 순이삼천을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순이삼천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도 또 사삼에 관한 작품이 많은데요. 불의에 저항하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 또 예술가로서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제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 이런 분들이 계실 때 저는 현경 선생님의 소설과 수필을 꼭 읽어봐라. 제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면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굉장히 큰 작가십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서 소프라노 강혜명 총감독을 공연을 보셨는데요. 강혜명 감독은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또 이태리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수료한 다음에 프랑스 파리 에콜 노르말 고등음악원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들으셨으면 아시다시피 엄청난 영향을 발휘했는데요. 2006년도에는 마에스트로 정명훈이 지휘하는 일본 후지와라 국립 오페라단 거기 창립 70주년 기념 카르멘 공연에 출연을 했고요. 2007년에는 오페라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오페라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타오르미나 페스티벌의 개막작인 나비 부인의 주연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동양인으로서 개막작에 발탁이 된 경우는 최초였고요. 또 이탈리아 국영 TV인 RAI를 통해서 저녁에 방송이 되었고 또 그 270여 개의 유럽 주요 도시와 영화관에서 또 개봉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광장이 있으면 주말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큰 스크린을 세워놓고 오페라를 이렇게 상영하고 시민들이 와서 감상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때 아마 강혜명 가수도 거기서 활약을 하는 영상이 있었을 텐데 혹시 또 누군가 여행 갔다가 보여주시진 않았는지 굉장히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섬세하고 그 애절한 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목소리로 순이 삼촌에게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비탄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역할을 역량을 여러분들도 아마 공연을 보셨 분도 계실 테고요. 방금 또 들으셨으니 아시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사사음을 오페라 가수가 오페라로 공연뿐만 아니라 감독을 해서 연출을 하겠다 이런 굉장한 결심이었을 텐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11구 여순사건을 조명한 오페라 1948 침묵을 연출하고 감독하면서 예술계의 주목을 받았고 또 그 경험이 순이 삼촌을 연출하게 되는 어떤 어떤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그동안 이 순이 삼촌은 제주에서 초연을 하고 경기도 또 서울 이렇게 공연을 했고 굉장한 반응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기사도 많았고요.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 빼고 좀 가능하면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금방 이제 오페라 보셨으니까 강혜명 감독에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오페라라고 하면 우리가 주로 이렇게 자주 접하는 오페라는 주로 사랑에 관한, 그래서 굉장히 애절하고 뭐 기다리고 안타깝고 또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배신과 이런 감정 곡선이 굉장히 오락내리락하는 오페라들이 주로 봤거든요. 근데 이 수지삼촌은 엄청난 비극의 오페라잖아요. 그 오페라를 하겠다고 결심한다는 것 굉장한 결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오페라라는 것은 엄청난 물량, 그 다음 엄청난 그 출연진, 그리고 그분들이 매번 또 다시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영화 같으면 뭐 재생하고, 소설 같으면 뭐 소설 쓰는데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출판되면 작가 손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페라라는 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수지삼촌 우선 제주 사삼을 제가 맡고 있는 오페라로 조명하고 싶다는 예술가적 욕심 그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사실 오페라는 곡도 중요하지만 곡 이전에 전적인 스토리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그 극본, 원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영감이 곡으로 파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 내가 제주 사삼의 아픔을 제가 잘할 수 있는 장르로 재조명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수지삼촌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지삼촌을 오페라로 하는 거는 저는 제 옆에서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저는 숙명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모든 분들과 함께 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매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번 같은 리허설을 반복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공연 예술 장르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같은 오페라지만 오늘 본 게 다르고 내일 본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공연 예술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현장감, 공연 예술을 갖고 있는 현장감과 그 속에 우리가 제주도의 아픔을 다루는 작품, 그리고 관객과 함께 같은 시간에 호흡할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저지르신 거죠. 선생님, 그러면은 그 강혜명 그 총감독이 선생님을 찾고 이 수지삼촌을 오페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그 의뢰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고, 또 공연을 몇 차례 다 보셨죠? 네, 보셨으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오페라 어떻게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지삼촌 발표한 게 지금부터 한 44년 전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동안에 사삼운동과 시발을 이렇게 돼가지고 뭐 뭐라고
44년 됐는데 저 그거 발표하고 사상 진상규명운동을 했어요. 저 앞에 계신 오이범 사장과 더불어서 청구하고 저는 제 문학이 사상 진상규명운동에 쓰여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면 문학이 정말 이렇게 참 뭐라도 말할 수 없을 이 창극을 문학으로 형상화해서 대중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렇게 써서 내보내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형상화 잘 되어야 사상도 거룩하게 보이고 설득력이 있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오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무슨 문학적으로 사상 운동이 번졌어요. 그래서 사상 문학이라고 이렇게 이름질 정도로 특히 시인들이 하는 활동하고 사상 진상규명운동에 시인들이 문학의 활동이 컸어요. 그 다음에 영화가 왔어요. 최초 영화가 김경일 감독의 영화. 그 친구는 별세해서 안타깝습니다만 친구는 감독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자리에서 숨하고 싶어요. 김경일 감독. 근데 자기는 사상을 원래 알리기 위해서 사상을 공부하고 영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저도 사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주도에 북한은 상처럼 제주도민만 앓고 사상을 피의식 속에서 살아다 피고 정작 가해자는 육지인데 육지 경찰과 육지 군인들이 이거 짓밟고 피해자로 만들어 버렸는데 우리는 이렇게 아무다고 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것을 전국에 알려야겠다. 전국화 지사라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강연회의가 나타난 거예요. 강연회의. 이제 이거는 오페라를 하면 어때요? 오페라는 아주 보수적인 장르 아니겠어요? 예술적. 말하자면 브루즈와 또는 궁정 사람과 그렇게 에피소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고 이런 건데 사상을 오페라를 하겠다. 이야 놀라운 거죠. 물론 G30 영국으로도 두 번 내고 이랬습니다만 오페라 이거야말로 천군만마를 만나는 것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상 진상 운동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막대기로 보셨지만 그 전에 여기서 공연하고 보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예술의 전당에서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경기몰래 전당 하고서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하는 더 진입니다. 경기문화회관은 또 좋았지만 그 다음 또 나아가는 이 세종문화회관이었어요. 그래서 길이 박수를 갔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페라가 보통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고답적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데 이것을 확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서민적으로 민족적으로 묶어들여서 서민의 그 순환을 오페라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레퀴엠이죠. 레퀴엠 전원곡이라는 무슨 이게 부친이 레퀴엠인가? 베르디니 뭐 그거는 이런 레퀴엠이 아니고 이거는 산만이라는 거예요. 위력한 레퀴엠. 이걸 잘해서 그간에 그 강민이와 씨가 얼마나 본인이 가수로서 탁월한 역할을 해내고 그렇지만 노래가 얼마나 좋아요. 악본이죠. 근데 그걸 전부 아프고 연주로 감독하고 행정적인 것까지 다 이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인 뭐 모욕 좀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가수한테 무슨 영웅이 오고 그랬어요. 영웅. 영웅 탄생을 했다고 하고 한번 박수. 사삼을 알리려는 그 절절함 이런 것이 큰 어떤 힘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페라이기 때문에 오페라의 어떤 음악적 특성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징스비에 이게 도거라고 그러던데 징스비에 하고 형식과 보칼리제 형식이 사용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식이 특성이 어떤 것이고 이 수리삼촌 오페라에 이 형식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걸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오페라로서 음악적인 표현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징슈피 장르의 오페라는 보통 우리가 오페라 하면 성악가가 자신의 신경을 노래를 부르고 아주 일상적인 대화가 있는 것까지 음표를 붙여서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 하는데요. 파란 노래를 부른 다음에 우리 밖으로 나갈까?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오페라는 저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음표를 붙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좀 힘들겠다. 외국말은 그러니까 선열적으로 그리고 보통 오페라가 100년이 넘은 작품이 많기 때문에 100년 동안 수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하나의 완벽한 작품으로 음악성 있게 받아들이는데 창작 오페라는 지금 수리삼촌이 표정의 성과를 내었지만 3살밖에 안 된 아이거든요. 이 아이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오페라 수리삼촌이요. 예, 봤을 때 관객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이해도를 높이려면 신경은 음률로 풀되 평상시에 대화라든가 그런 거를 연극적인 표현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근데 그게 사실 오페라 장르에서도 쓰는 장르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마술피리, 밤의 여왕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징슈필이에요. 노래 그 외에 다른 대사는 다른 노래 외에 다른 부분은 다 대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페라는 사실은 수리삼촌의 소설 수리삼촌에 있는 그 내용을 굉장히 원작을 재조명하려고 제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걸 그대로 따와서 저희가 대사에 쓰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따로 각색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너무 훌륭한 글이었기 때문에 그걸 대사로 그대로 살렸고 그 외에 노래를 의미를 붙였고
그리고 저는 그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3년밖에 안 된 창작 오페라가 서울에 4천여 명, 거의 그분들의 심장을 들였고, 그리고 3년 동안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해주고 이 작품을 응원해 주시게 되셨거든요. 근데 또 보컬리즈라는 그 형식은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그 광인한 아리아, 제가 피 묻히고 이랬던 아리아 그 노래 있었잖아요. 그 곡은 제가 초연 당시 3년 전부터 작곡가한테 부탁을 했던 곡인데 작곡가가 가장 어렵게 나중에 내놓은 곡이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자신이 일구던 밭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의 아이들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때 과연 저는 그 장면을 소설에서 읽었을 때도 이걸 음악적으로 꼭 풀어내고 싶은데 음악적으로 너무 풀어내고 싶은 예술가로서 이게 굉장히 슬픈 장면이지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예술가로서 엄청나게 욕심이 나는 장면이거든요. 이걸 꼭 풀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가사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미어진다. 피눈물이 나는구나. 이런 말로 과연 그 심정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곡가한테 말을 잃어버린 어미의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곡을 써주세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어요. 왜냐면 나는 이 장면에서 어떤 가사나 어떤 형용사도 난 찾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만, 짐승 같은 울부짖음, 그리고 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을 내가 울고 불고 다 할 테니까 음악적으로 표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작곡가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 가사가 있어야 영감을 받는데 아루만 해달라니까 작곡가는 너무 힘든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 곡이 가장 나중에 1년이 넘어서까지 고민하다가 나온 곡이었는데 이 보컬리즈가 이제 모음으로 된 가사 곡이라는 형식의 음악적인 표현 기법인데 저희 오페라는 이 보컬리즈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보컬리즈로 음표를 그려놓긴 했는데요. 성악가마다 이 역할을 맡는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성악가마다 바리에이션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놨어요. 자신의 역량에 맞게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피토하는 심정을 하고 들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는 성악가는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허락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현대 오페라, 우리나라 오페라 역사, 창작 오페라 역사상 이런 기법을 허용해서 곡을 헌정한 오페라는 다른 편도 없습니다. 자율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성악가가 제가 오늘 부른 노래가 다르고요. 이게 이틀 공연했거든요. 이틀 다 버전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성악가가 부르면 그 사람의 또 광란의 아리아가 될 거예요. 즉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반주는 그대로 있고요. 꼭 지켜야 될 몇 마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전체 다 바리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싶은 욕심과 그리고 그걸 너무너무 잘 호응해주고 음악적인 코드가 만든 작곡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순이삼춘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 김수열 작가님의 표현에 의하면 순이삼춘의 자식이 된 많은 예술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과 제가 감히 현경 작가님 옆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오페라 순이삼춘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토크 시간이 마련된 덕분에 이런 상세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요, 그 4.3을 예술작품으로 이렇게 창작하는 작가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런데 그 작가들한테 어떤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창작에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홍현영 씨가 이렇게 말한 보컬리스 그런 면이 좀 건설했는데 거기 첨언에서 말씀드린다면 4.3의 이 참혹한 이 사건은 저는 이렇게 어떤 글에 썼습니다. 언어절의 상황입니다. 언어절 말이 절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영어로 말 beyond description 이 말을 넘어서는 이 말로도 안 되고 글로도 안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이 그대로 그냥 이 비명과 절기로 표현한 거야. 나 그 배우기 제일 그 세종보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술 절정이더라고. 그걸 칭찬해 주고 싶고. 근데 뭐 4.3을 뭐 이렇게 전국화하고 나아가서 세계화를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세계화. 왜? 이게 미국이 관여했단 말이에요. 미국이 원흉이에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려야 돼요. 미국이 범죄도 알려야 되고 평화의 이름으로 그리고 미국이 정말 평화의 기수가 되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세계화가 중요하고 앞으로 이 오페라가 뉴욕에서 공연한다고 해서 기다리겠습니다만은 이러기 위해서 그 예술가들이 이걸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세미나도 중요하고 뭐 학자들 탐구도 중요하고 뭐 그렇지만 이걸 일반으로 대중화시키는 건 예술가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문학 해왔고 중간에 연극도 하라산 패드리 연극도 해왔고 뭐 저희도 하라산 패드리 무대으로서 또 뭐 육지에서도 이래 왔습니다. 그리고 미술도 당연히 여기 사상가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들이 지금은 뭐 정적 상태로 정적. 근데 한 만큼 했다 더 이상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저는 그 영어로 말하면 리메모리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리메모리는 기억이죠. 리메모는 다시 기억하기, 재기억하기. 72년 전 이 사건을 지금은 뭐 그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사사평화재단도 생기고 뭐 추념식도 생기고 그러니까 아니죠. 이게 그 형식만 가지고는 안 되고 늘 재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기억하면서 우리의 후손들 이처럼 세대들이 이 계승해서 이걸 계속 기억해야 된다는 게 재기억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예술가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후배 예술가들을 어떻게 활동을 해야 돼? 지금은 거의 엔터테인먼트 시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가벼울 좁고 괜찮아요. 이럴 때 그게 이걸 얘네들은 이 무거운 사상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 우리끼리만 해. 그럴 수도 없어요. 늘 컨텍스트에 맞춰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너무 뭐 사상을 진지하고 무겁고 절규로만 나가고 사상으로 개새끼들 뭐 너희들은 사람이 뭐 이런 식이 메타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사상에 불쾌성을 집어넣는 이 다크 사이드 이념에 라이트 사이드를 점쳐. 그리고 이제 그 오페라 스위선들도 애 2명이 나와가지고 막
그 귀엽게 노래 부르고 그 동요 부르는데 또 그게 숨통이 들어. 그 행복하고 다른 의미야. 너는 벗어나? 하여튼 그 여기서 공연도 있었나? 그런 거. 그러니까 사상을 얘기할 때는 생은 삶은 이어가는 거예요. 사삼의 아무리 성품대로 생은이 이어가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참한 것만 얘기하지 말고 행복한 전망을 제시하는 거죠. 사삼을 경험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어린애들이 노래 부르는 거. 그런 식으로 젊은 작가들은 예술, 미술, 연극, 영화 거기에 가벼움을 좀 집어넣었으면 이런 전략이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뉴욕 공연에서 관련해서 광주문화재단에서 제작한 뮤지컬 광주라고 있습니다. 5.18을 배경으로 한 그 작품이 올해 10월에 브로드웨이에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쇼케이스를 했어요. 네, 쇼케이스를 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5.18은 사실 브로드웨이에 가서 공연하는 거는 뮤지컬로서 그 성과, 예술성과 그런 성과와 우리나라의 비극적인 역사를 알리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겠지만 제주 4.3과 같이 직접적으로 미국의 책임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사건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포괄적인 뜻을 담지는 못한 역사적 비극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18 뮤지컬 광주도 브로드웨이 가는데 제주 4.3이 못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창작 오페라 순위 삼촌이 왜 못 가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라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그런 많은 분들께서 우리만의 이야기 그리고 제주 4.3이 미국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서울만 가도 잘한 거지.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제주 예술인 만든 이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이 컨텐츠로 하여금 제주도의 평화의 가치 그리고 예술적 가치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조명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4.3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특히 미국이 행한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잘 알려야 된다. 2014년에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산타로사 시에 있는 소노마 카운티 뮤지엄에서 그곳의 그 예술가 한 분이 제주도 저희 공간에서 전시를 하시면서 4.3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동네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꼭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이 굉장히 수년 동안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2014년에 그곳에서 전시를 했거든요. 전시를 했을 때 오프닝에 오신 그 지역 주민이 저를 보면서 막 영어 좀 쓰겠습니다. I'm so sorry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미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오페라로 뉴욕에서 이렇게 알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두 분께 다 같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강혜명 예술감독은 연주자로서 또 감독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이 4.3에 관련된 오페라를 창작하고 연출하고 공연하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게 개인으로서 또한 예술가로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황경 선생님도 뭐 물론 수리삼촌 창작하신 지 44년이 됐고 오랫동안 쭉 집필을 하셨지만 내게 4.3 문학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개인으로서 작가로서 그 부분을 두 분이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는 다 만들어진 무대에 다른 사람들이 1000번이 뭘까요? 아무튼 그 이상을 공연했던 작품을 제 식대로 표현하는 재현 배우였거든요. 재현 배우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네. 수많은 비올렌타 중에 한 명이었고 수많은 나비부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제주 4.3 오페라와 제주 4.3을 조금 더 깊이 알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번 연도 세종문화회관 때 공연하기 전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내년이 해외 데뷔가 제가 20주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시간 동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한 게 그 모든 역량을 여기에 집중시키라고 많은 경험을 쌓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에 제 삶과는 완전히 다른 시각과 가치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페라 가수로서 아까 제가 잠깐 제 오페라 동료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얘기겠죠? 재현 배우라는 얘기. 그런데 연출을 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직접 북촌에 가서 유족분들 증언 체록하고 그리고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찾아갔던 데가 넘은숭이의 수리삼촌 문학배였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물어봐요. 가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하면서 1인 5역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가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근데 저는 1인 5역을 해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술인 강혜명이 세상을 이해하고 보는 시각이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시대정신이란 말을 어느 순간 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 되었는데요.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사회적 효능은 치유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저에게 앞으로 이 수리삼촌 오빠라든가 공연을 통해서 또 어떤 아픔을 치유하고 그런 소명이 주어진다면 저는 그걸 바로 제가 갖고 있는 예술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에 정말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 예술가의 강혜명이 좀 더 깊어지기 위해 여러분과 좀 더 가깝게 만나기 위해 저는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종문화회관 때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이 오셨었어요. 제가 공연 끝나고 나왔는데 거기 어머니들께서 저를 못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리삼촌도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저쪽에 모여 계셨는데 저한테 한 번에 와서 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나중에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세월호 경민이 엄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가서 손을 잡아드렸더니 저를 안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는 수리삼촌에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고 정말 많은 인터뷰를 하고 많은 칭찬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 순간이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자신이 만든 나비 배지 달아주시면서
자신들이 하는 거기도 같이 동참해달라. 우리 아픔도 좀 같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술은 이렇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요. 단지 하나의 오페라, 단지 예술작품에 그치지 않고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과 파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그 마음들이 모여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혜경 씨가 예술은 여러 가지 역할을 있는 중에도 예술은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분명히 있죠. 좋은 거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치유라고 하죠. 치유. 달콤한 모차르트 음악이라도 치유가 돼요. 정신치료나 불안을 느끼고 개인적인 그런 질병 모차르트 음악 좋죠. 사상은 이게 산만의 죽음 이건 엄청나게 어느 소리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까 진원이란 말을 했고 오페라 수의사촌이 진원곡이다 말씀드렸지만 진원 그 억울하게 죽은 분들을 진원해야 생존자가 어때 트라우마가 치유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원을 잘해야 억울한 혼을 진원을 잘하고 위령을 잘해야 살아있는 자가 치유가 되고 이 사회가 치유가 되고 이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수의사촌 쓰고 난 다음에 책으로 사삼에 대해서 중단편 3편 썼어요. 지금부터 44년 전 그만 쓰고 사삼에 대한 부채의식 그 정도면 한가끔 했으니까 벗어나려고 그랬어. 사삼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사삼을 쓰게 된 게 사삼이 나에게 족쇄고 억압이었어요. 사삼을 쓰지 않고서는 다른 걸 못 쓰겠더라고. 3편 정도 쓰고 사삼에 떠나자 해서 3편을 썼어요. 이게 수의사촌에는 안행으로 나온 건데 아까 얘기했지만 또 부안사 끌려가가지고 3일 동안 공을 엄청 하고 한달 동안 감옥에 가 있었는데 그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사상. 그래서 사상 글로도 실천 운동하지만 실제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실천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내 세계는 그냥 완전히 지배해버리더라고 사상이. 그래서 저는 나에게 미친 사상이 나에게 미친 내 개인적인 정서나 삶에 미친 영향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상 무당이라고 저는 본인이 생각해요. 사상 무당. 무당은 억울한 혼을 유령하고 그 단골들을 트라우마를 겪거나 생존자의 정신을 치유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사적을 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보고하는데 그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승에 있는 저승이 못 간 지금 저승이 못 갔어요. 지금까지 그 억울함을 풀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한 원혼은 저승이 못 가고 이 승과 저승 사이
떠돕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신들이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자를 빼고 우리는 사산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산만의 신들이 하는 말을 내가 귀에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생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있습니다. 해와 그렇게 서삼수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저기 여기 앉아있는 이 작사는 사삼의 무당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머리에서부터 가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공감하고 감동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요. 아마 예술가의 역할이 그 거리를 아주 짧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일으키고 치유를 해주는 그게 예술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보람된 시간이 되셨습니까? 네. 제가 뭐 필요한 질문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좋은 말씀 두 분께서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오페라만 본 것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더욱 더 공감하고 더 알려야 되고 이 오페라가 더 잘 돼서 이렇게 세계로 뻗어나가야 된다 하는 각오를 저희도 갖게 됩니다. 그 청중 여러분들께서 혹시 두 분께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하신 분께는 선생님이 사인이 들어간 이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빨리 손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삼해설사 김익조입니다. 근데 저는 직접 경험도 못했고 부모님이 겪었던 부분을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삼을 머리로는 공부가 됩니다. 근데 가슴으로가 공부가 안 돼가지고 작년에 권력불도 한번 갔다 왔고 올해 그 사담 그 가족관계 조사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가슴으로 느껴서 가슴으로 그 방문객한테 해설할 수 있는 뭐 특별한 비법은 없겠지만 그나마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웃으면서 슬픈 얘기를 웃으면서 유도해야 되겠죠. 그 옆에 있는 유적 지사라서 이게 무슨 식물입니다. 이건 나무, 이건 뭐 예쁘죠. 이 꽃 예쁘네요. 야사가 이런 이렇게 하면서 뭐 슬픈 얘기를 나직한 목소리로 너무 이렇게 이 언어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우리는 진정성 가지고 사상이 좀 더 낭스럽다고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너무 부담한 그 무게가 이게 말재적 이게 보통 해설서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그래서 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말도 끼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여기 현마음인데 이게 구멍이 숭숭 뚫렸는가 저거 뭐 이러면
제주도 풍광이 특이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특이한 게 그뿐만 아니고 사람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딱 그렇게 나눠줄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비슷한 질문 드리려고 저도 책 받고 싶어가지고요. 아까 해설사분이시라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여러분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저는 관덕정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예, 관덕정에 사실 사삼평화공원 너무너무 다른 곳에서 부럽게 저희가 잘 지어놨고, 그리고 여러 사삼 기념비들이 있으니까 사삼의 흔적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의 마음만 먹으면 다크 투어를 통해서 갈 수 있지만, 굳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손쉽게, 그러니까 보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저는 관덕정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거기 갈 때마다 그 사삼의 어떤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런 게 꼭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겁게 비를 세우고 이런 것보다 여기에 그냥 우리가 이런 기억이 있다, 이런 기억이 있고 이런 역사적인 장소이다라는 걸 조금 더 보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잘 기억해 주셔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저 질문하신 분은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가까이 있는 분부터 드려야 될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네. 꼭 질문 아니어도요. 감상, 의견 이런 거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네. 네, 소감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제가 서귀포 문화 아카데미 때 선생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선생님 인상 깊게 들어가지고 오늘도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문학인으로서 사삼이 싫어서 섬을 떠나가지고 육지에서 생활하면서 본적까지 이제 떠나가서 잊으려고 했는데 글을 쓰려니까 사삼을 안 쓰고서는 한 줄도 쓸 수 없었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어떻게 이게 순이삼촌을 쓸 때 어떻게 처음에 결심을 해서 나는 꼭 사삼을 써야겠구나. 사삼을 잊으려고 섬을 떠나고 육지 생활을 하면서 잊으려고 해도 다른 작품을 쓰려고 하니 사삼을 안 꺼내면 한 줄도 못 쓰겠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때 순이삼촌을 쓰기 시작할 때 그거를 극복해서 쓰게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시간에 한 시간 필요해요. 고맙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은 사삼은 그 당시 사삼이라는 게 극기어, 하여튼 이 사삼에 대한 공포 이런 것이 온 섬에 아주 유독성 기체처럼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언을 할 수가 없는데, 들리는 거는 저 구석쟁이에서 아낙네들이 남자들 얘기도 하고요. 아낙네들이 그때 그 밭에서 그 오도로 호흡 같아서 많이들 죽었지. 그 한명도 거기서 죽어서 그게 지겹더라고 정말. 이게 나는 내가 제주도 그대로 있었으면 이거 못 써요. 그래서 사설에 대해서 못 써. 왜냐면 그게 공기 자체인데, 공기
자체를 어떻게 소수로서 떠나고 보니까 육지 가서 서울에 있어 보니까 이게 제주도가 이게 섬으로 보이고 따라서는 제주도가 육지인 줄 알았어. 이걸 어릴 때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 때는 제주도가 세계 중심이고 제주도밖에 없는 줄 알았다. 근데 하여튼 가보니까 제주도가 서울에서 보니까 제주도가 망망대해 떠 있는 섬인데 이게 한밤중 한 칸칸한 남쪽에 떠 있는 검은 섬이야. 왜 검은 섬이냐면 그냥 불타버린 거야. 제터미가 돼버린 속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삼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작가가 됐다는 건 뭐예요? 권리면서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글쓸 권리를 가져오는데 근데 무엇을 써야 되는가? 사실 의무가 있다는 걸 자연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도 너무 써야지 그 막심한 그 참국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고는 정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글을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세 편만 쓰고 상당히 넘어가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오는 문제아니에요? 책 받으셔야죠. 네. 강혜명 씨한테 저 질문 좀 하세요. 뭐 이 기회 아니면 질문 못 합니다. 네, 먼저 손 드신 예. 귀중한 시간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 반응이 어떻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현경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아주 공감이 가는 것은 이게 4.3 사건이라든가 수의 삼촌 그 내용이라는 것이 슬픈 것이고 원통한 것이고 억울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치유의 차원까지 가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수의삼촌 작품, 그 소설 작품은 이왕 그 하나의 그 형식을 갖춰가지고 나온 것이지만은 오페라 음악 작품은 상당히 유연성이랄까 앞으로 많이 공감적인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소리라든가 곡조 이런 것만 아주 가볍게 바꾸더라도 감동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무슨 학문적인 연구 이런 거 말고 소설이나 음악 같은 그런 예술 작품은 공감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그 해석이라든가 감동을 넓힐 수 있는 아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설 작품에 대해서는 기왕이 나온 것이니까 상당히 앞으로 우리 독자들이 감상은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작가께서 어떻게 굳히기 어려운 것이지만 음악 작품만은 좀 더 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많이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많이 감동의 영역을 넓혀 갈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무슨 아니면 음악가님한테 그런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유념해서 작품 계속 이제 공연해 가면서 계속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진행해야 될 시간은 일단 끝나긴 끝났는데요. 한 2분, 3분 지났는데 아까 두 분 손 들으셨는데 마저 질문 받아도 될까요? 네. 예, 앞에 계신 분 먼저 갈게요. 네. 황경 선생님 정말 반갑게 뵙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많은 글들을 제가 접했는데요. 너무 승리 학살터 북쪽에 했을 때 비문에 써 있는 무자견의 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하여 이 돌을 세운다. 용서하지만 잊지 않기 위하여 영구불망의 이 돌을 세운다. 이 글귀가 제 가슴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 글귀가 저를 제주도에 정착하게 만든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강희문 선생님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처음 뵐 때가 제주 무대였었거든요. 오늘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고 그 공연을 봤다면 더욱더 가슴에 남았을 텐데 허락된다면 아까 그 어렵게 표현하신 그때 공연했던 거와 또 다른 창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는지 요청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오늘 원래 제가 한 말 늦었네요. 왜냐하면 서프라이즈로 맨 마지막에 제가 노래 부르는 순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보시면 제가 이렇게 애써 비밀을 꼭꼭 숨겨놓은 보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신동훈입니다. 네, 신동훈 선생님 말씀하신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제가 서프라이즈로 준비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책 받으시고요. 아까 뒤에 손 드셨던 분,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황경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사상문학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제가 뭐 과문하지만 소설적으로는 우리 황경 선생님하고 김석훈 선생님 화산도 굉장히 문학 성취가 높은데 그 외에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수준 높은 작품이 나왔는데 소설 같은 경우 특히 산문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가 읽어본 바는 우리 두 분 선생님의 미친 작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보실 때 왜 그런 건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소설이나 산문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이 소설은 똥구멍으로 엉덩이로 쓴다고요. 그 뭐냐면 노동이거든. 참 무서이고 그 징계되고 그 자기가 선택한 소재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완전히 자기 육화시키고 이래야 이게 좋은 소설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게 그 노력이 싫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해보면 아는데 그래서 이게 그래서 소설이 어려워. 조금만 얼어 이렇게 소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그 장악을 하고 그냥 그 피투성이 싸움을 벌이자면 특히 이 소설은 일상 이야기를 소설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승부를 걸어야 일생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경쾌하게 하나 써보시면 요새 그 젊은이 수법으로 장르 소설 좀 그렇지는데 내가는 너무 교도주의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쉽고 경쾌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모색하면 돼요. 계산은요. 책 받으셨나요? 네, 나와서 책 받으시고요. 수고하는 사람 중에 시간 끝나면 내가 소설을 넣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질문과 또 말씀 나누고 싶고 굉장히 이제 마무리하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싶고 혹시 네, 하고 싶은 말 있는데요. 네네. 저 두 개 중에 하나가 탐나서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2018년 10월 11일 날 현기호 작가님 댁 앞에 있는 커피숍에 찾아갔었거든요. 10월 11일이었어요, 그날이. 그날 제가 공연 때나 이런 자리에서 인사를 드린 적은 있지만 직접 찾아뵌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찾아뵐 때 제가 저 책을 품에 안고 얼마나 종종거리는 마음으로 갔을까요? 이거 오페라로 하게 좀 허락 좀 해주세요. 그거를 제가 이 책 갖고 갔었거든요. 선생님께 허락 받으려고. 여러분들 오늘 다 그 사인 받고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뭐라고 써주셨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선생님께서 써준 글귀를 핸드폰에 사진을 찍어서 아직도 가지고 다녀요. 그때 저한테 수국불유월 써주셨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의 그 간절함과 제주 사삼을 대하는 마음을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본심을 흔들리지 마라. 그런 결심이 없으면 절대 발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셨거든요. 저는 진짜 아까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저도 있어요 그거. 수국불유월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고요. 아까 서프라이즈. 네, 여러분 모르셨죠? 네. 사실 그 가수가 공연장 이렇게 잘 갖춰진 공연장에서 노래하지 아무 데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데 너무 자리가 안 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희 이 자리에서 아리아 어지나를 예, 어지나라는 노래 부를 거거든요. 광란의 아리아는 진짜 공연 때 보시는 게 저희가 내년에 하시니까 꼭 그때 보시고요. 어지나를 불러드릴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세월호 어머니들과 같은 아픔을 나눈 자기 아이의 무덤에 가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저희 오페라 대표 아리아이기도 하고요. 예, 그거 한번 제가 소소한 솜씨를 좀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안혜경 선생님께서 잠깐 나가셨나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제가 토크콘서트 할 때 위에 자켓을 입는 게 좋을까요? 벗는 게 좋을까요? 그랬더니 토크콘서트 때는 자켓을 입고 노래 부를 때 벗으면 두 벌 입은 효과가 난다 했어요. 두 벌 입은 효과가 나오고 있나요?
내 아이들은 어이없이 그 먼 어찌 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일간의 순서를